반갑습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 원불교 문무대 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련입니다. 제가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육사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육군학생 군사학교는 충북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ROTC들이 훈련받고 임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ROTC뿐만 아니라 법무사관, 의무사관, 학사사관 등 육군 장교의 93%가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임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0명 정도의 장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진짜 중요한 곳이구나 싶고 또 제가 얼마나 학군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제 교화지를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열심히 교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도 모르게 낙원이 찾아왔어요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또 노력하신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많이 시청하시는 이 원불교 TV인 만큼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문무대 교당의 이야기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낙원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고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 답을 함께 추리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군교에서 3년째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105년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았고 학생 군사학교는 교당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만 교단적으로 교당 인가를 내주었을 만큼 참으로 전략적으로 또 이례적인 교화 현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고 이런 곳에서 교화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영광스러웠지만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제가 간사 때부터 10년 동안 꿈꿔온 군 교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설레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화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군 교화이고 군에서 교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뻤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키울 때에도 내가 낳고 싶어서 낳고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거지만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다니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다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날로 따지면 한 8개월 정도는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괴산이라는 지역, 처음 경험해보는 군이라는 낯선 교화지, 그리고 우리 약세교단으로서 받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서러움까지 오롯이 혼자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게 버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도 모르게 낙원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낙원은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해 주신 파란 고해가 사라진 마음의 낙원이었습니다. 분명 저라는 사람도 제가 만나는 군인들도 제가 처해 있는 교화 환경도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계가 찾아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게 느껴졌고 또 어떤 일이 와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겼습니다.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로워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음의 낙원이구나. 이게 낙원 생활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한 가지 두려움이 솟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여유를 갖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다음에 큰 경계가 와서 한번 이 편안함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겠다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낙원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지역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 3일 정도 무서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잘 떨지 않는 성격이고 겁도 잘 없는 편인데 혈혈단신으로 난생 처음 가보는 괴산이라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장에 아빠 구두라도 하나 갖다 놔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그 고민을 없애고 마음이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원불교의 초창기 역사, 그리고 우리 초기 선진님들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원불교가 어느 도시에나 있고 전 세계 곳곳에도 교당이 자리 잡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 교단 초기에 수많은 선진님들이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저보다 더 낯선 교화지에서 개척하며 살아오신 그 역사를 생각하면 시대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초기 선진님들의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을 바꾸니까 군 교화의 시작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교화의 시작은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또 다른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군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무님들께서는 모르면 가서 배우면 된다.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오히려 여자 교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게 강점이 된다. 등등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실전은 달랐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발령을 받고 ROTC 행군의 위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기도를 나갈 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ROTC 후보생들이 행군을 간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 친구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훈련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이 친구들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도 감으로만 알고 있었고 정확한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물어물어 준비를 했지만 군에서 한 처음 진행했던 즉석 설명 기도에서 저는 확실하게 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불교학과를 다니고 부직자 생활을 할 때 수월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원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그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잘해서 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대종사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우리 교단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참석하고 또 정말 많은 교무님들과 가까이에서 지냈다는 인생 자체가 저에게 복이었고 그 덕분에 교단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복이 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공부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의욕만 앞서서 너무 열심히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종단과의 평화가 깨질 수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면서 외주를 타는 심경으로 처신을 하느라 정말 혼자서 애를 많이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부대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막막하기는 했지만 수행품 10장에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이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하신 그 법문을 새기면서 훗날을 기약하는 마음으로 간식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행사 이외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새롭게 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낯설고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학군교로부터 학교 안에 원불교 교당을 지어도 된다는 종교부지 사용 승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저 정말 기뻤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도 큰 경사이고 학군교를 담당하는 교무로서도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저에게 기쁜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원불교의 기쁜 일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경계도 적었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경계도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앉아서만 하는 선은 참된 선이 아니오. 시끄러운 데 처해도 요란한 데에 흔들리지 않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야 참된 선이라고 하신 무시선법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 모든 것이 무시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감사하게 임했습니다. 어린 교무가 이런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좀 뿌듯하시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송이라서 말하지 못하는 정말 서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따로 불러주시면 조잘조잘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무작정 나가서 걸었습니다. 혼자 걷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단전주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으면 따로 더 시간을 빼서 선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만 말씀드리는 비밀인데요. 저 선하는 거 안 좋아해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선이 재미있지 않았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고 만약 단전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스스로 관리해서 심력을 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대종사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나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또 이 경계를 혹은 이 관계를 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쳐있을 때는 은혜고 자시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연구를 할 수 있는 힘이 나면 은혜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선배 교무님들께 문답감정을 받아서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다행이긴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예상하시다시피 찾은 답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불편한 감정, 불편한 상황,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가 생산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상황 속에 뛰어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되었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고 정말 은혜가 생산되는 방향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스스로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건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고 그때에는 정전 작업 취사에 수양력과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저는 미숙하고 연륜도 경험도 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해결할 능력이 아예 없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도 잘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군 교화를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삶이 원불교 교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원불교 속에서 살았다는 인생의 복이 군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통했더라고요. 저는 학부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불교 학과에서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묵상심고든 설명기도든 법신불전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좌선과 연부를 하고 시시때때로 선지님을 모시거나 지도교무님 말씀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감동하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는데 그게 참 복이다 싶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많지만 그게 내면을 성장시키고 나의 삶을 정법에 가까워지게 하는 이야기인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함께 교리를,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심지어 그런 시간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직업이라니 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생각을 참 자주 했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교당에 다니면서 도반들과 회화를 하고 교무님과 법의 문답을 하는 시간들이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저도 모르게 낙원이 찾아왔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의 원래 제목은 죽은 폭 잡고 안 난 폭 잡고 였습니다. 제가 6살에 출가 서원을 세우고 인생을 사는 동안 원불교를 떠나본 적은 없지만 죽은 폭 잡고 안 난 폭 잡고 내가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살겠다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 힘든 굉장히 요즘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문무대 교당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2년 반 동안 죽은 폭 잡고 안 난 폭 잡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 헛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법문을 들으면서 어설프게 사량개교로 행해왔던 취사들이 통하지 않는 낯선 군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동안 알고만 있었던 대종사님 법문에 더 절실하게 매달릴 수 있었고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사막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처한 환경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싶은 정도의 무지함이었기 때문에 더욱 순수하고 정성스럽게 모든 일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낙원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쯤 되니까 왜 중근기보다 하근기가 더 성공하기가 쉽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속에 있었던 문제 기억나시죠? 저는 어떻게 낙원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물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죽은 폭 잡고 안 난 폭 잡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법문에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법사님께서도 많은 스승님들께서도 심지어 100년 전부터 대종사님께서도 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습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게 쉽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뽀로로가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는 절대 진리를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인 제가
일평생 느껴볼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마음의 낙원을,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간사 때부터 줄곧 외워왔던 정전 덕분입니다. 머릿속에 법문이 있어야 생활 속에서 법문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출가를 한 덕분에 또 간사 시절부터 정전을 외우도록 하신 스승님 덕분에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정전이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도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정전으로 시험을 보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시 공부를 할 때 보았던 수많은 법문들이 경계를 당할 때마다 제 삶의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어서 막막할 때에도 사막 공부, 고가 될 낙과 낙이 될 고,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연습 등 외우고 배우고 들었던 법문에 마음을 대조하면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막막함이 더 심해졌을 땐 단전주선, 기도로 마음에서 해심과 악심이 나지 않도록 간절하게 마음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편안하고 소중한 마음의 낙원 생활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무님, 교도님, 또 시청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부가 정말 좋다, 역시나 좋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건축불사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교화하고 있는 후진 교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에 대한 분발심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음 공부를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